네, 2024년 5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회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희정 씨가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배상을 하라는 판결, 즉 패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이 안희정과 김호중 사건을 이재명 사건과 비교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기준을 물어보겠습니다. 안희정 씨, 괜찮은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이죠. 남자다운 면도 있고, 남자다운 면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해 보실 수도 있지만 괜찮은 사람으로 저도 봤었어요. 그런데 크게 꼬여있죠.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부사였던 김 씨를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 4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오랫동안 재판을 끌다가 2019년 9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래서 3년 6개월을 다 살고 2022년 8월 4일 여주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서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떠한 선거에도 나오지 못합니다. 한때 제2의 노무현 소리 들었던 안희정 정치 생명은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 지나야만 길이 열리는데 가능성은 적죠. 그런데 그러한 형사사건과 별도로 그때 피해자였던 김 씨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8,347만 2천 원을 김 씨에게 배상해 주라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에서는 징역형을 살고 민사에서는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 참 안희정 씨 성 스캔들 때문에 실형도 살고 민사도 당하고 민사도 겪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뭐 죄는 죄지만 어쨌든 본인은 힘들 겁니다. 근데 이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면서 한 얘기들이 상당히 재밌어요. 우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된 거는 100% 사실로 다 인정했습니다.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안희정 씨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 신체 접촉이다라고 했는데 다 그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나온 거, 이거는 성범죄다라고 한 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 해버리고. 두 번째로 안희정 씨는 상당히 유명한 정치인이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김 씨에 대해서 뭐라고 또는 안희정 씨의 부인이 이제 이 김 씨에 대해서 뭐라고 공개한 적이 있었죠. 두 부부가 자고 있었는데 침실에 김 씨가 들어왔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들을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 김 씨는 더 고통을 받았다. 안희정 씨가 상당히 유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1억 원에 가까운 배상을 결정하는데 요소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재판부가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 안희정 씨는 현재 이혼했어요. 부인 민 씨랑 이혼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이제 그때 이제 민사소송이 들어오니까는 이거는 불륜 사건이지 미투 사건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한참 미투 사건이 일었잖아요. 미투는 성범죄고 불륜은 서로 좋아서 한 거니까 다른 거잖아요. 근데 미투로 몰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투가 아니고 이거는 불륜이란 걸 하기 위해서 두 부부가 자고 있는데 뭐 김진희 씨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새벽 몇 시였다 그래서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걸 이제 부인이 SNS에 공개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김 씨가 과거 병원에 다녔던 기록 그런 것도 공개를 했어요. 이런 걸 공개하면은 이 김 씨의 인격권 이 침해당하고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하는 명예훼손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공개하게 되면은 비방이 된다는 거를 안희정 씨 정도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걸 막지 않았다. 방조했다. 막지 않았다. 방조 책임을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이면은 안희정 씨하고 부인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텐데 이미 여자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런 글을 올리는 거를 방조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물은 거죠. 안희정 씨가 약간 인간적이라서 더 세게 당하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부인했으면 팬덤이 있어갖고 이까지는 안 당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걸 무너지고 나서 탈탈 털고 일어난다면 대인이 되겠지. 자,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김호중 씨 사건. 제가 김호중 씨 사건이 이거는 제 느낌으로서, 사건 기자의 느낌으로서 이건 사건 커지다라고 봤었죠.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다 보도가 됐지만은 자기 차에 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 꺼내라, 뭐 나 대신 자수해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검찰, 경찰 조사를 해본 결과 이 김호중 씨는 생각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자기 담당하는 그 매니저 회사의 직원, 22살짜리 청년이죠. 전화해가지고 네가 나 대신 자수해, 네가 나 대신 자수해 해서 그 친구가 먼저 자수를 했었죠. 김호중 씨 옷을 입고 자수를 했었죠. 이 건을 지금 부인을 못해요. 왜냐하면 통신 기록들이 있고 요거를 딱 영장 전담 판사가 지적하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이 매니저는 매니저 회사의 봉급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만 사람은 같죠. 근데 죄는 사건은 당신이 저질렀는데 그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고 당신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판사가 딱 질의했어요. 김호중 말문이 팍 막혔죠. 지금 이제 김호중 씨는 자기의 핸드폰이 3대인 모양이에요. 연예인들이 많이 쓰죠. 아이폰을 쓰는 모양인데 3대를 경찰이 압수를 했는데 비번을 지금 알려주지 않아서 뭐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비번을 안 주냐 그랬더니 사생활이 담겨 있어 못 주겠다라 그랬답니다. 아마 이제 연예인이니까 뭐 다른 이성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겠죠. 그게 터지면 더 겁나니까 이제 못 내놨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불리한 자료가 되면서 구속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김호중 씨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생각 엔터테인먼트에 있었던 매니저로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하는 걸 따르면 김호중은 공연 끝나고 나면은 가다가 차를 세우면 바로 그 자리 뭐 첫 번째로 가는 자리가 술자리였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은 과격해졌다. 사실은 공연이 끝나면 매니저 업무도 끝인데 그때부터 이제 술 대기를 하면서 더 시중을 들어야 됐다라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이런저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봤어요. 이렇게 기가 센 사람들이 뭔가 하죠. 사업도 하고 일도 주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흥분감 때문에 술자리에서 더 이제 큰 소리를 치죠. 근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도를 하고 난 다음에 술자리 가서 오히려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즐겁게 만들어줘요. 그럼 그 다음날 일할 만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자기가 주다고 난 다음에 술자리 가서도 막 너 똑바로 안 해갖고 뭐 어쨌잖아 야단치고 말이야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막 그게 대부분이죠. 숨 막히죠. 김호중 씨는 그랬다는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음식점 가서 술 먹고 또 템프로에 가서 술 먹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가다가 사고를 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조남관 씨라고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 대리를 했던 사람을 쓰면서 이제 강력하게 자기 방어를 했죠. 경찰 조사받고 돌아갈 때 나 이대로 나가면 기자들한테 망신당하니까 못 나간다 6시간 버티는 막 이런 강한 모습 보였는데 딱 영장 전담 판사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김호중은 안 되고 매니저는 구속돼야 되느냐? 왜 매니저를 자수시켰냐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 김호중한테 던진 영장 전담 판사의 질문 그리고 안희정 민사재판에서 안희정 씨와 이미 사이가 틀어진 부인이 이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다라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SNS에 김 씨에 대한 뭐 진료 기록 또 어떤 에피소드 이런 걸 올린 것도 이거는 김 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안희정 씨 당신이 방조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1,000만 원에 가까운 8천 몇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이 기준을 이재명한테도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한 거, 쌍방울 대북 게이트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한 거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몇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총선에서 이기니까, 총선에 이기기 전부터 개딸이라고 하는 이상한 존재가 붙어갖고 으쌰으쌰 하니까 법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안 해! 알아서 기고 있어. 그리고 그 잘난 똑똑한 변호인들이 붙어서 으쌰으쌰 하니까 눈치 보고 있어. 이번에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붙었는데도 김호중에 대해서는 이 영장 전담 판사 신 판사가 여성 같은데 세게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하라니까. 이재명이 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 한 사람이에요? 그가 과거에 어릴 때 어렵게 컸다. 그거는 뭐, 근데 그 이후에 변호사가 되고 성공해서 길을 걸었으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지. 물론 윤 대통령한테도 물어야 되고.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좀 물르고 인간적이라서 시인을 하니까 형사에서도 유죄가 나오고 민사에서도 이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더 박살이 나야만 대한민국은 정상화됩니다. 뭐 과거 형수하고 욕한 거 뭐 이런 거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김호중 씨가 이렇게 드세고 기가 센 남자 그렇게 노래도 그렇게 부르겠지. 근데 딱 한 방에 박살내는 이 김호중처럼 안희정처럼 이재명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법원이 김호중 씨 구속을 결정한 걸 보면서 저는 계속 떠오르는 사람은 김혜경 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그는 지금 버커비리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혜경 씨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씨가 도지사를 할 때 5급 공무원으로 와 있던 배모 씨가 출석 증인으로 나와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인이라고 밥을 먹었을 때 버카를 사용한 거는 자기가 한 것이다. 자기가 임의로 한 것이다. 그랬고 김혜경 씨 집에다가 뭐 초밥 사주고 쇠고기 사주고 한 거는 버카로 한 건 맞는데 그리고 따로 돈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진술을 법원이 인정한다면은 김혜경 씨는 무죄가 되고 이 배 씨는 상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배 씨는 검찰에서는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어요.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인들하고 밥을 먹었을 때 카드를 한 거는 자기가 임의로 한 게라고 주장한 바가 없고 또 김혜경 씨한테 초밥 사주고 뭐 사주고 그 조명은 씨가 다 심부름했었잖아요.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거는 그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진술을 바꿨죠. 만약에 법원이 이 증거를 채택해 준다면은 위증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배 씨는 상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대신에 김혜경 씨는 무죄가 되죠. 이거와 오버랩 되는 게 이번에 김호중 씨를 구속할 때 구속 결정을 한 판사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막내 매니저는 김호중 씨를 위해서 자수를 하고 죄를 받고 김호중 씨는 빠져나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김호중을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배모 씨도 이재명과 김혜경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한 거를 본인이 뒤집어 써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사법부가 김호중 씨 구속을 결정한 거를 보면서 김혜경 재판에서는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볼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쌍방울 게이트 사건에서 보게 되면 이화영 씨가 진술을 바꿨죠. 그리고 나중에는 검찰이 자기를 회유하기 위해서 뭐 술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도 음주운전 후에 자기 자동차의 메모리 카드를 없애고 또 다른 매니저를 대신 자수하게 하고 또 다른 매니저와 구리로 가서 다른 행동을 하면서 그 술을 먹고 그제서야 술을 먹은 것처럼 꾸몄죠. 근데 이런 행동을 한 김호중 씨는 구속시킨 게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지금 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해서 말을 바꾸도록 사주한 혐의도 받고 있죠. 또 이화영 씨가 지금 쌍방울 게이트에 관련해서 말과 진술을 바꾸고 있죠. 저는요, 사법부 이전에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은 배모 씨가 왜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법원에서 저런 진술을 했느냐? 뭐 때문에? 자, 김호중 씨 매니저들은 돈을 받습니다. 김호중 씨로부터. 그러니까 대신 죄도 뒤집어 쓰고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배 씨가 검찰 진술과 달리 법원 진술을 한 것이 왜 바꿨느냐? 그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재판, 김혜경 씨 재판과 별도로 배모 씨가 진술을 바꾼 거를 검찰이 수사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도 지켜보고 있으면서 김호중 구속만큼 제대로 판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왜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말을 바꾸고 그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예인한테는 아주 추상 같은 검찰, 대한민국 사법부. 그런데 권력자한테는 설설기는 그런 존재인가요?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 우리 판사들 참 치사하죠? 한두 개가 아니죠.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 나중에 재판 받을 때 그걸 광주에서 일부러 가져갔죠, 재판부가. 망신 주려고. 그게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도 좋아. 그런데 진짜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재단해 보라고. 이거 못하면요, 국민들이 일어나서 야, 니네 봉급 내라. 밥값도 못하는 게 무슨 판사야. 국민 저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법부가 김호중한테만 엄격하고 이재명, 김혜경한테는 물렁물렁하다면은 그런 사법부는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흥분했나요? 감사합니다.